오늘부터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학원은 학원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동시간대 학생 수가 9명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도 이용자 수를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로 제한하면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여러 곳에서 매일 수십 명씩 쏟아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한 명이 걸리면 곧바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초기부터 취약한 시설로 지목됐는데요. 동일 집단 격리 원칙만 지켰을 뿐 내부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본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내용은 김아영 기자입니다. 70여 명의 입소자가 있는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의료진이 한 남성을 들것에 싣고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세요. 오지 마세요. 그제 이 병원에서 간호사 등 종사자 7명이 감염됐는데 어제 환자 28명 등 모두 4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행한 1차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불과 열흘 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이 건물 안에 요양기관이 2곳이나 더 있어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좀 같이 쓰는가요? 같이 썼죠. 동선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긴장하고 있고요. 다른 요양기관 한 곳은 선제적으로 자체 동일 집단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어제 하루에만 종사자 2명과 환자 53명 등 5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해. 나 지금 강원도 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가냐고요. 이 밖에도 고양과 부천 등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가운데 감염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병상이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양기관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긴급 현장 대응팀을 즉시 파견하며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차단하는 등 요양기관에서의 감염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백신이어서 영국의 접종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현지 시간 4일부터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자국민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미 백신 53만 회분이 보급된 가운데 대형 병원 의료진을 시작으로 전국 수백 개 의료기관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화이자 백신보다 접종이 수월할 것으로 현지 의료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e're fully set up and we'll be able to vaccinate as many people as possible. So it's really exciting to be able to offer protection to so many people. 그러나 구체적인 접종 방식을 놓고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통상 코로나19 백신은 1차 접종 후 3, 4주 뒤 2차 접종을 하는데 영국 정부가 최대한 많은 사람이 1차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이 간격을 4주에서 12주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There's a lot of discussion about whether or not you want to spread out the initial vaccination by getting more people vaccinated on the first round. 영국 정부는 또 1차와 2차에 아예 다른 백신을 혼용 접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받자 위급 상황을 가정했을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54,990명으로 6일째 하루 확진자 5만 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may be that we need to do things in the next few weeks that will be tougher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이에 따라 지난해 봄과 11월에 이어 잉글랜드 지역에 3차 봉쇄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지난 주말 여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여야 안팎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휴일에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한 이낙연 대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발언에 논란이 커지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발언 이후 청와대 사면 반대 청원에는 5만 명 넘게 찬성하는 등 반발이 확산됐고 당내 의원들 중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계속된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해 판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을 논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전제 조건으로 2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그 방안 중 하나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저의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대표는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했는지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도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최종 사법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면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게 정상이냐며 사면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 이후 사면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는 줄었는데 세대 수는 증가하는 특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이 줄고 자연스레 출산도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1인 세대 증가 추세와 맞물려서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결혼식장. 예년 같으면 찾아오는 하객들로 붐벼야 할 주말이지만 요즘은 계속 한산한 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참석 가능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결혼식을 뒤로 미루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까지 혼인 건수는 17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출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인 약 27만 6천 명, 반면 사망자 수는 약 30만 8천 명으로 늘어나 사망자가 출생자를 추월하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1년 전보다 약 2만 명 줄어든 5,182만 9천여 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세종시를 뺀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결혼과 출산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출산은 오히려 올해부터 앞으로 1, 2년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반면 1인 세대는 급격하게 증가해 전체 세대수가 2,300만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1인 세대 보편화는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혼인과 출산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적절한 대응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 어린이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는 2045년쯤 2차 저출산 파동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